자, 히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3단원에서 네 번째 주제인 방어작용의 이제 질병과 병원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비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한다면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감염성 질병에서는 각각 독감,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그 다음에 결핵과 같은 세균, 이러한 그 병원체에 의해서 어떠한 질병들이 걸리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 병원체들이 옮겨 다니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독감, 감기, 결핵, 그 다음에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체 없이 나타나는 질병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왜 걸리냐라고 봤더니 생활방식, 환경, 유전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주 우리에게 그 익숙한 이름이 나와 있죠. 고혈압, 당뇨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대사성 질환이었잖아요.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비감염성 질병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혈우병이 나와 있는데 혈우병보다 유전 질환 중에 비감염성 질병으로 잘 나오는 것이 우리 이름이 좀 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고요. 기출에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헌팅턴 무도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뒤에 4단원에서 나오는 그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에 의한 그러한 질병들도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함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질병과 병원체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그 각각의 종류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가장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 뭔지를 체크를 해보면 결핵, 압도적으로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 파상풍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고, 치료 방법,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균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세포벽이 있죠. 세포막이 있고요. 그 안에 DNA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핵이 없습니다. 자, 핵이 없는 생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원핵생물이라고 부르게 되고, 얘네들은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생명체인 세균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세포막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 세포막이 없고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이 됩니다. 즉 단백질 껍질이 있는 다음에 그 안에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생명체 내에 있지 않고 그 생명체 밖에 있을 때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뭐 이제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지만 그것에 의한 질병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잘 나왔던 것이 감기하고 독감. 그 중에 독감이 정말 잘 나왔고요. 여기에 HIV라는 그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나와 있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거죠. 에이즈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홍역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얘네들은 그럼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한다라는 것을 체크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생생물이 나오는데 원생생물하고 곰팡이는 특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자, 우선은 비슷한 걸 보면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생물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핵막이 있고,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원생생물은 주로 이제 그 매개 곤충을 통해 가지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모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걸리게 되고, 수면병은 뭐 이제 치체파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곤충에 의해서 매개를 통해서 가는데, 자, 그러면 말라리아에 걸리게 하는 병원체가 모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원생생물이에요. 원생생물. 그래서 원생생물이 바로 병원체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몸이 실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병의 예와 치료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좀이에요. 무좀이 가장 잘 오게 되는 것이고, 얘네들은 아까 세균과는 다르게 진핵생물이니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일까요? 안 되죠.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것이니까 얘네들은 항진균제라는 것으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단백질 입자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중추신경계 쪽에 그 뇌 쪽에 보면 정상 단백질로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변형 프라이온이 축적이 되면 얘네들이 정상 프라이온까지 감염시키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걸리게 되면 크로이츠펠트 야코프 병이고요. 그 다음에 소는 광우병, 양은 스크래피라고 해서 병명이 이름이 다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지금 5가지의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프라이온 이 5가지를 봤는데 각각의 특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비교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나왔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 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와나는 결핵의 병원체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의 병원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제 그 보고서는 모를까봐 이러한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나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결핵의 병원체가 세균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병원체가 바이러스, HIV라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면 세포 구조로 된 거는 바이러스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 바로 결핵의 병원체인 결핵균이다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은 에이즈의 병원체인 바이러스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보기 기억은 이제 해결이 될 것이고 여기에 원생생물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입니다. 세균이고요. 자, 얘는 핵막이 없는 원핵생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원핵생물을 원생생물이랑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원생생물은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적인 부분에서 좀 헷갈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와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공통점을 물어보게 됩니다. 얘네들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 같고요. 그 다음에 세균 같은 애들은 그 안에 효소 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단백질들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또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벤 다이어그램이든 이러한 형식이든 아니면은 표를 주고 해석하는 형식이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공통점,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차이점, 이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결핵이고 여기가 뭐 에이즈였다라고 한다면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 나왔던 단백질을 갖는다. 그 다음에 핵산을 갖는다.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차이점. 에이즈라고 한다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 이것이 이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하면 이쪽이 되겠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구분하면서 그 개념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